중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한국에 있는 경찰은 과연 장난전화라고 생각했을까요? 김호인 변호사님. 네, 지난 16일 날 네. 그 경기도에 거주하던 20대 남성이 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중국 연변에 가게 됩니다. 아하. 거기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무역회사이고 고수익을 보장하고 해외 항공권도 제공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연변으로 건너와서 같이 일을 봐달라라고 해서 이 장모 씨는 그 인터넷 상의 모집 공고를 믿고 중국으로 바로 날아갑니다. 일단 솔깃한 것 같긴 한데 예. 비행기 표까지 제공한다. 요즘 워낙 경기도 안 좋고 취업도 잘 안 되는 상황이니까 네. 바로 중국으로 갔는데 현지에 가니 한국인 1명과 조선족 3명이 장모 씨를 데리러 왔습니다. 공항에요? 예, 데리러 어허. 와서 그동안 해외 무역회사라고 했던 뭐 내용을 얘기를 해주면서 숙소로 데리고 가는데 네. 막상 갔더니 무역회사가 아니고 보이스피싱의 통장 모집책 역할을 아유. 시키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네. 근데 이 장모 씨가 난 이 일을 못하겠다라고 네. 했더니 그때부터 협박과 감금을 하면서 그 숙소에 가둬놓은 거예요. 어허. 그리고 그 한국의 불특정 다수한테 전화를 해서 네. 그 불법으로 통장을 모집해라. 그러면 한 건당 40만 원의 그 성과금을 주겠다. 어허. 라고 해서 이제 억지로 이제 납치가 돼서 9일 동안 네. 그 이제 감금이 돼 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네. 이제 감시, 네네. 네네. 감시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 옆방에서 몰래 어느 날 이제 감시가 소홀해지는 걸 타서 네. 한국 이제 국제전화로 이제 한국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자기가 급해서 통화를 못하니 카톡 아이디만 남기겠다라고 아하. 하고 전화를 끊은 거예요. 네. 전화가 일단 거기까지만 네.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만 들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 지금 20대 남성이 거의 30을 바라본 남성인데 뭔가 지금 이런 이 일자리를 구하려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고수익을 보장해준다. 그리고 중국에서 한번 일해볼 생각 없어요? 비행기 표까지 제공해줘요. 솔깃했겠죠? 정말로 비행기, 중국 연변엔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공항에 떡하니 마중 나와요. 이거 정말 일이 잘 되나 보다. 정말 잘 풀리려나 봐. 했겠죠? 그런데 감금을 당합니다. 보이스피싱 일을 하라는 거예요. 거절하니까 감금을 당해요. 그로부터 악몽이 시작됐는데 일단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해외 고수익 광고라는 글을 보고요. 중국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 연결이 됐는데 중국으로 오면 어떤 고수익이 보장이 되는 일이다. 무역회사와 관련되는 일이다. 라고 해서 이제 중국을 갔는데 처음에는 환대를 많이 해주더라는 거예요. 뭐 음식도 시켜주고 뭐 술도 사주고 그래서 그날은 뭐 같이 음식 먹고 술 마시고 그렇게 해서 놀다가 잤대요. 그냥. 그 다음날 일을 하는 현장을 가서 보니까 실제 이제 어떤 무역회사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통장 모집을 하는 그런 일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는 이건 불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못하겠다. 한국으로 돌려보내달라라고 했더니 이제 중국 인들이 여기서 일 안 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중국에 좀 며칠 동안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접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아니 그게 속을 걸 속아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딱 뭔가 이상한 낌새 눈치 못 챈 거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이상한 낌새가 우리가 뭔가 굉장히 좋은 쪽으로 나타나잖아요. 아하. 그러면 오히려 사람은 흥분하게 되고요. 그래요? 나쁜 쪽으로 나타나게 되면 긴장하게 되죠. 아하. 그냥 많은 사람이 왔고 처음에 환대를 해줬기 때문에 넘어가게 된 거고요. 막 공항에서 막 환영합니다 막 해줬나 봐요, 진짜.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감금을 당한 다음에도 이분은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게 첫 번째로 이제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뭐 예를 들어 중국 공안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러네요. 거고요. 진짜 중국 공안에 몇 번이 112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처음에 맞아요. 가서는. 네네. 그 다음에는 지리가 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탈출하더라도 잡힐 가능성이 높고요. 모르니까 맞아요. 네. 마지막으로 현금이 있어야지 뭐 택시를 타든 비행기표를 타든지 할 텐데 네. 현금도 없는 거죠. 아하. 그러다가 보니까 막상 감금된 상태에서도 이분은 굉장히 탈출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세상에 갔는데 연변에 공항에 갔더니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누구누구 씨 맞으시죠? 네, 저예요. 정말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일해봅시다 하면서 갔는데 곳에 음식과 술을 사주며 환대했대요. 그런데 다음날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대포 통장 모집하세요. 한 개당 40만 줄 테니까
대포통장 모집해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대포통장 모집하라는 이 말에 제안에 거의 압박이겠죠. 협박이겠죠. 이 남성 어떻게 했습니까? 무역회사인 줄 알고 왔는데 대포 통장을 만들라니 처음에 이 남성은 거절을 합니다. 아하. 하지만 이 일당이 협박을 하고 감금까지 하니까 네. 실제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세상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 20대 남성이 한국의 불특정 다수한테 전화를 걸어서 세금을 탈루해야 하니까 통장 빌려주면 한 달에 400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서 아이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일에 실제로 참여를 합니다. 아하, 세상에 얼마나 그 순간 무서웠을 거예요. 무려 9일이나 감금을 당한 상태로 이런 일을 벌였다는, 이런 일에 할 수 없이 가담했다는 거예요. 뭐, 순간 이 남성 머릿속에는 많은 영화 속 장면들이 스쳐갔을 수도 있어요. 뭐, 중국 동포를 이 대상으로 한 그 범죄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잔혹성을 다룬 영화 있잖아요. 그런 게 막 스쳐가니까, 그리고 앞서 그 우리 사파 보셨죠? 이런 일 안 하고 돌아간 사람 없어 라고 압박을 가하니까 얼마나 공포심에 떨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대포 통장 모집을 하는 그 일에 가담을 하고 맙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그런데 앞서 김호인 변호사님, 이렇게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던 남성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그러면 한국에 SOS를 보낼 수 있었던 겁니까? 네, 방금 이제 최명기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언어도 안 통하고 현금도 없어서 네. 이 사람이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다가 한 9일 정도 일을 하니까 감시가 잠깐 소홀해진 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옆방에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국 112에 전화를 합니다. 국제 세상에 이게 진짜 영화 장면이네요, 진짜. 네. 근데 길게 통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카카오톡 아이디만 네. 남겨드리겠습니다. 아하. 라고 전화를 끊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 장모 씨가 한국에 전화를 걸어서 경찰서에 연결이 된 게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인데 아하. 그 번호 검색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당일에 이제 통신수사당직인 이천 경찰서로 사건을 이관을 합니다. 경기도 이천경찰서. 네, 이제 아하, 네. 이게 각 관할 경찰서마다 이제 돌면서 당직을 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아까 화면에도 나온 것처럼 그 카카오톡으로 말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딥니까 거기가 네. 그러니까 연변입니다. 연변 어딥니까 정확히 아하. 모르겠습니다라고 네. 했더니 주변 사진이라도 아하. 찍어달라라고 해서 이제 아까 나온 네. 사진들이 이 실제 장모 씨가 찍었던 저 사진 이거예요? 이게 실제 카카오톡이에요, 그게? 사진을 올린 게 장모 씨가 올린 오.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라고 이제 경찰이 물어보죠. 그랬더니 왼쪽에 있는 건물인 것 같다. 저 왼쪽에 있는 분홍색 건물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장모 씨가.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경찰이 이제 현지 대사관과 이제 공안에 협조를 요청을 해서 아하. 공안한테 이 사진을 보내주고 위치가 여기인 것 같다라고 해서 중국 공안이 현지에 출동을 해서 지금 이 장모 씨를 구출을 하고 그 네. 보이스피싱 일당들을 검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저 남성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얼마나 온몸에 식은땀 그리고 불안불안하니까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저 여기 어딘데요? 지금 제가 길게 통화 못해요? 일단 제 SNS 아이디만 남길게요 하고 뚝 끊긴 거예요. 경찰이 장난전화라 생각하지 않고 뭔가 이거 급박한 상황이다 하고 지시를 내렸고요. 경기 이천경찰서에 그리고 중국 공안 외교통상부의 지원 합동 공조수사로 결국 이틀 만에 구조 요청 이틀 만에 구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12월 26일 날 새벽에 감시가 좀 소홀한 틈을 이용해서 저희들한테 국제전화로 112 신고를 한 거예요. 통화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감시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들리니까 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카톡 아이디만 불러주고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카톡 아이디로 접속을 해서 카톡으로 이제 대화를 시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친구가 위치를 정확히 몰랐어요. 그 연결시라는 것만 알고 주소라든지 그 주변에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카톡으로 주변 상황, 뭐 뒤에 강이 있다, 주변에 뭐 커피숍이 있다, 뭐 주변에 이제 뭐 PC방이 있다, 뭐 이런 상호를 계속 얘기를 해서 중국 공안에서 우리가 협조를 해서 중국 공안이 잡은 거니까요. 정말로 영화 같은 얘기입니다. 오윤성 교수님,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감금돼 있던 20대 남성이요. 아마 그 순간에 급박한 마음에 계속 통화를 하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여기 잡혀있어요라고 하면 계속 했다면 아마 옆방에 있던 그 일당들이 와서 덮쳤을지도 몰라요, 또.
그러니까 이제 의외로 지금 저 사람 같은 경우는 남성이기 때문에 좀 저런 대처가 일반적으로 여성 같은 경우 상당히 당하니까 그냥 네. 도와달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할 수 있을 텐데 아마 이제 본인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여러 가지 기지를 냈겠죠. 일단 네. 전화는 사용을 하니까 그걸 갖다 압수를 당하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아하.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카톡을 남겼는데 제가 여기서 좀 주목하는 것은 경기 남부 경찰청에 그 112 지령돼 있는 네. 그분이 이거를 갖다 만약에 장난 전화로 칩을 했었으면 저희 끝났을 거예요. 아하.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걸 아주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천 그 경찰서에다가 이제 그 할당을 주고 네. 또 거기에서 사실 이틀 만에 저렇게 어떤 그 구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상당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이거 놀라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걸 보게 된다면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저 사람도 기지가 있었지만 네. 또 경찰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적절하게 잘 대응을 했고 신속하게 이번에 외교통상부라든가 현지에 있는 영사관이라든가 또는 중국 공안 이것이 아주 협조 체제가 잘 돼서 네. 어떻게 보면 아주 불행스럽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이 다행스럽게 끝난 그런 어떤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김민주 변호사님, 이 남성 입장에서는요, 진짜 이 9일이라는 기간이요, 90일, 9개월, 아마 9년의 세월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데 어쨌든 강요에 의해서 이 대포 통장을 모집한 경우에 여러분들 요즘에 보이스피싱 처벌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처벌되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서요. 예, 네. 아실 겁니다. 통장을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아하. 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네. 사기법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서 병합이 돼서 검찰은 실무상 5년 이상을 막 구형하고 있어요. 어허.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징역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특히 지금 이 사건에서는 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피해자가 일단 대포 통장 모집이라는 불법적 요소를 인식하고 거절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거절한 경우에는 어쨌든 이 불강력적인 요소에 의해서 나중에 대포 통장을 지인에게 받았다 하더라도 법률상은 책임 조각 사유라고 판단이 되어서 아하. 처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김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 분위기, 강압, 협박 여기에 굴복해서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법이 참작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보이스피싱이 처벌되는 이유는요. 어쨌든 내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건 통장을 빌려주건 간에 내가 통장을 빌려준 대가로 40에서 뭐 60만 원의 돈을 받는 것은 사실 대가가 좀 높은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중국에 있는 이 총책들과 어떤 순차적인 공모를 하는 인식과 의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되는 것이라서 아하. 이런 경우에는 이게 강요에 의해서 한 건 불강력적이다라고 판단할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나마 이 법이요, 그나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이 남성에게 일단 처벌을 하지 않고 선처하는 방향으로 이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천만다행이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아이고 이놈아 살아있으니 일단 다행이지만 어쩌다가 그런 걸 다 했어 라고 또 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앞서 우리 그런 얘기 해봤잖아요. 정말로 요즘 20대들요. 취업하기 힘들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고수익 미끼에 또 넘어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또 씁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요. 우리 경기도 이천경찰서 그리고 그 먼저 지령을 내려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우리 경찰관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